옛날 옛적 푸른 바다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섬 완도가 있었습니다. 완도 사람들은 바다가 주는 풍요로움으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이곳에는 특별히 바다 여우라고 불리는 전설 속 동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다 여우는 무척 신비로운 존재로 해가 저물 무렵 하늘을 물들여 황금색으로 빛나는 빛깔의 털을 가졌으며 바닷속을 헤엄치며 섬의 비밀을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완도의 작은 어촌 마을에 사는 소년 민호는 마을의 어른들에게 오래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름 해질녘 해변에서 바다 여우를 만난 사람은 어떤 소원이든지 하나 들어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민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다 여우를 직접 만나 소원을 빌고 싶어졌습니다. 민호는 해질녘이 될 때마다 해변에 나가 바다를 바라보며 바다 여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 황금빛으로 빛나는 저녁 하늘 아래에서 은근한 바다의 속삭임 소리와 함께 물결 위로 빛나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민호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경이로운 모습에 넋을 잃었지요. 바다 여우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를 기다린 이유를 말해주며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마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바다 여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마을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다는 이전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선사했고 황금빛 해가 지는 저녁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에 행복에 접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같은 변화에 감사하며 민호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소원이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 되어 기뻤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호는 자라면서 마을의 일꾼으로서 바다를 지켜가게 되었고 그에게는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바다 여우의 이야기가 언제나 가슴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완도에서는 여전히 저녁 해변에서 바다 여우를 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곱씹으며 바다가 주는 풍요로움에 감사하고 자연을 아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 중 하나가 이렇게 가득한 행복으로 남아있어 완도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바다와 자연이 가장 큰 보물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완도 사람들은 이 오래된 동화를 통해 서로에게 쌓인 마음을 다시금 풀어놓으며 함께 걸어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 전 한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사천 지역에는 울창한 대나무 숲이 있었다. 이 숲은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 그 모습 자체로 경이로움을 자아내고 있었다. 대나무 숲의 중심에는 커다란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연못은 마치 대자연의 거울처럼 하늘을 반사하고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신비로운 장소라는 소문이 퍼졌다. 사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가장 용감한 청년 철수는 어릴 적부터 이 대나무 숲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그는 항상 언젠가는 이 숲을 탐험해 보리라 결심했지만 마을 어르신들의 경고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는 못했다. 마을의 노인들은 항상 이렇게 말했다. 대나무 숲에는 신령이 깃들어 있으니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호기심과 모험심에 가득 찬 철수는 어느 날 대나무 숲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달빛이 밝게 비추는 밤 철수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나침반과 등산, 장비를 챙겨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대나무 숲의 입구에 다다르자 그는 숲속으로부터 들리는 신비로운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조용히 흐르는 시냇물 소리와도 같았다. 숲속 깊이는 현실 세계와는 다른 차원의 공간처럼 느껴졌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나아가며 대나무 숲의 중심에 있는 연못에 도착했다. 연못 주위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해 있고 연못 위로는 은은한 안개가 피어올랐다. 철수는 그 연못이 단순히 물로만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별들의 조각들이 떠 있는 듯한 장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연못 중앙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물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마치 이 세상의 여인이 아닌 듯한 초현실적인 모습이었다. 철수는 그 여인에게 다가갔고 그녀는 철수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랫동안 누구도 이곳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용감하군요. 하지만 이곳은 신령의 공간이에요.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해요. 철수는 경계하면서도 궁금증을 억누르 수없어 물어보았다. 대가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저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여인은 살며시 웃으며 대나무 숲의 비밀을 알려주었다. 이 연못에 떠있는 별들은 특별한 지혜와 영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얻게 되면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반납해야만 합니다. 철수는 그 제안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지혜를 얻고 싶었지만 마음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싶지는 않았다. 결국 그는 지혜의 대가에 대해 여인에게 묻기로 했다. 그 지혜는 어떤 것인가요? 제가 얻고자 하는 목적의 가치가 있을까요? 이에 여인은 철수에게 말했다. 그 지혜는 누군가의 마음을 읽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매우 조심해야 하고 또한 그 대가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하죠. 철수는 여인의 말에 깊이 고민한 끝에 지혜를 얻기보다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로 마음먹고 여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 뒤 대나무 숲을 떠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으며 스스로의 선택에 만족하고 사천으로 돌아왔다. 철수가 사천 마을로 돌아온 후 대나무 숲에 관한 이야기는 더욱 신비롭게 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철수의 용기와 현명한 선택을 교훈 삼아 쉽게 얻는 것에는 그만큼의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 그 후로 대나무 숲은 지금까지도 사천의 신비로움과 전설로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예적 한국의 한 작은 마을인 예산에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풍요로운 숲과 맑은 강이 어우러져 있었고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산은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자연의 선물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보물 덕분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의 중심에 있는 거대한 나무가 갑자기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무는 신목이라 불리며 마을의 번영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나무가 시들자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농작물 수확량이 줄어들고 강물이 흐려져 마을 생태계의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마을의 원로들은 모여서 이 재앙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신목의 뿌리 깊은 곳에 특별한 동굴이 있다는 오래된 전설을 기억해냈습니다. 전설에는 동굴 속에 예산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숨겨져 있다고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동굴을 찾기 위해 용감한 젊은이인 현수가 자원했습니다. 현수는 마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신목 아래에 있는 동굴을 찾아 떠났습니다. 동굴 입구는 촘촘한 덩굴과 고목들로 가려져 있어 찾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수일이 지나 드디어 동굴의 입구를 발견한 현수는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고요한 동굴 속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신비로운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벽에는 고대의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현수는 그 문양들 속에서 예산과 관련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그는 한 벽화에 눈길을 멈추었습니다. 벽화에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자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 는 고대의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더니 동굴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저음의 신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희는 자연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이제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현수는 그 목소리가 자연의 신이 보낸 경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마을로 돌아가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살기로 결심하고 각종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목은 다시 생명을 찾고 마을은 다시 번영을 누렸습니다. 예산의 사람들은 그 이후로도 자연을 경외하며 그들의 삶에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렇게 예산의 마을은 다시 한번 그들의 번영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목소리를 언제나 듣고 경각심을 늦추지 말라는 그 신비로운 깨달음은 예산을 더욱 견고히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도 이 동화는 예산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제주의 어느 작은 마을에 수백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름다운 전설이 있습니다. 이 전설은 제주의 바람과 해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주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바다에는 늘 힘찬 파도와 바닷바람이 함께합니다. 바닷바람은 제주의 모든 것을 경성하고 변화시키는 존재로 언제부터인가 제주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제주의 남쪽 끝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는 아름다운 해녀 은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느 해녀들처럼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며
가족을 부양했죠. 하지만 은하는 단순히 해녀일 뿐만 아니라 바람을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이였습니다. 사람들은 은하를 바람의 딸이라고 불렀고 그녀는 늘 바다와 바람의 감싸를 들이며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제주의 바다는 점점 더 거칠어져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서 나오는 생계수단이 점점 줄어드는 걸 걱정했지만 은하는 그럴 때마다 바람에게 속삭이듯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바람과 바다의 기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매일 새벽 바람의 속삭임을 따라 마을 근처 언덕에 올라가 조용히 바람을 맞으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늦여름 은하가 언덕에서 바람과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의 앞에 아름다운 바람의 신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은하에게 무겁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곳에서 나를 지켜보고 이해해 주었기에 너에게 부탁이 있구나. 제주의 바람은 모든 이들에게 공평해야 하지만 마음을 다해 바람과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복을 내리겠노라. 너는 그 복을 받아들이고 이 마을과 너의 가족에게 평화와 풍요를 가져다 주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은하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바람의 신의 부탁을 받아들였고 그로부터 마을과 가족 그리고 바닷길을 돌아오는 모든 해녀들을 위해 바람의 마음을 읽고 다스리는 법을 더 깊이 배워갔습니다. 바람의 신은 은하가 낯선 바람을 피할 수 있게 해주었고 바다의 기운을 환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은 점점 다시 풍요로워졌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두려워하던 사람들은 은하의 도움으로 용기를 얻었고 은하의 지혜로 인해 바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은하는 남몰래 마을 사람들에게 바람과 친구가 되는 법을 가르쳤고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바람의 신을 기리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은하는 이제 전설 속 인물이 되었지만 그녀의 지혜와 용기는 제주의 모든 해녀들과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람 역시 은하의 마음을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느끼게 되어 제주의 모든 이들에게 항상 평화와 풍요로움을 전해주고 있다고 하여 그 전설은 지금도 제주의 바람과 사람들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